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진도 앞바다를 찾아 눈물 속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사회 안전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전라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결정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전남도 의회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2차 선정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전남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을 찾아 그리운 이름을 눈물로 외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바다 위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외로이 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곳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가라앉은 지도 어느덧 10년째. 또 다시 돌아온 그날,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사고 해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추도문을 읽으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국가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엔 여전히 울음이 섞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 날이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눈물 속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담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갑판 위에서 차례로 울려 퍼진 희생자 304명의 이름. 이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이름에 가족들은 또다시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닦아냅니다. 보고 싶은 자식의 평안을 기원하며 하얀 국화꽃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아들은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곁에도 안 나오면 잘 지내고나 있어야 되는데. 꿈만 턴 18살 자식들이 쓰러져간 현장. 바라보기도 고통스러운 이곳을 해마다 찾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차마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생전에 못 이룬 꿈, 좋은 곳에 가서 제 꿈 다 이루고 잘 살아는 그거 말하고 싶어. 이 때만 되면은 참 많이 보고 싶고 설레고 그런데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한 거죠. 차디찬 바다 위를 떠내려가는 꽃처럼 한없이 시려오는 유가족들의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그날의 아픈 진실을 밝히고 남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그대로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아픔이 잠든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과 싸우며 녹슬어버린 세월호와 세기 발에 나부끼는 노란 리본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을 대변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삼켰던 진도 앞바다가 뿌연 안개 속에 숨어버린 이른 아침. 팽목항에는 색바랜 노란 깃발과 빨간 등대가 바다 대신 추모객들을 맞이합니다. 거센 바닷바람에 해져버린 수천 개의 노란 리본이 사라진 자리에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들이 다시 빼곡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언니 오빠들이 지금 저희의 나이면 몇 년 뒤에는 더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고. 바나나 우유와 소시지, 누군가 올려둔 음식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참사 당시 분향소로 쓰였던 컨테이너는 세월호 팽목 기억관으로 이름을 바꾼 채 그 자리에서 10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생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오가며 지켜온 공간.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나와 가족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지키고 있는 희생자 아버지는 반복되는 참사의 허탈함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외출고 많이 다녔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사회적 아픔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면 약간 내가 10년간 뭐 했지 하는. 목포 신항에서는 손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부식되고 녹이 쓴 세월호가 시간의 흐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는 출입할 수 없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희생자들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10년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부모님들이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 중에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끝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특별법 제정부터 선체 인양, 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유가족들이 길에서 싸워 얻어냈습니다. 여객선 안전 규정이 강화되는 등 많은 개선도 이끌어냈지만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낸 각종 권고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승객들의 신원 확인과 정원 준수, 구명동의 위치 설명 등 원래도 지켜졌어야 했던 것들이 참사 이후에야 다시 한번 강조된 겁니다. 300톤급 이상 연안 여객선의 선박 항해 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는 내양 운항 관리자가 73명에서 151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초중고 생전 수영 교육 의무화와 국민안전의 날 제정으로 인한 전국 단위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등 재난안전 훈련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세월호 참사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거는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좀 높아졌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 아직 많이 미비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재난 현장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참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조사기구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데다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한 뒤 내놓은 54건의 권고안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원인과 규명이 되고 또 책임자들 꼭 처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22대 국회에 정부의 사참위 권고안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요구할 예정. 세월호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안전체험관과 기억관 등이 진도 팽목항에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채 목포 신항에 세워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연구시설도 목포에 들어섭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진도 팽목항에 들어선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참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안전정원에 12.5m의 노란색 맘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270억 원을 들여 건설된 해양안전관에는 선박 탈출과 지진, 풍수해 등 재난체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식 운영이 시작된 해양안전체험관에는 4개월 만에 2,5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해양안전 지도자, 생존수영 지도자,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인양돼 목포 신항에 옮겨진 세월호는 이후 7년째 자리를 지키며 추모객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오는 2029년 준공될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은 부지 선정과 관련 용역을 마치고 오는 2026년 착공돼 29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목포 신항에서 1.9km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 생명기억관은 세월호 선체 보존구역과 4.16 기억관, 생명공원, 체험관 등으로 조성됩니다. 선체와 부가적으로 복합관 등이 조성이 되며 선체에 대한 건축법 및 소음법 등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와 목포의 세월호 상징 공간은 이제 안전을 주제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30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50명은 이제 막 18살이 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올해로 꼭 28살이 됐을 이들에게 문선호 PD가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결정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전남도 의회가 이례적으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문을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결정과 서두르는 전라남도 행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의 의대 긴급 현안 질문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오후 2시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다른 행사 참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11일 날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행정부지사님이 그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하면은 대기했다가 즉 회의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27분을 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지사 아니면 도지사가 가야 됩니까? 여기는 언론이나 지금 도민이 다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27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부지사는 사과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현안 질의가 시작되면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3년 전 진행했던 의대 용역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의회에 그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남도의회 상의도 없이 의대 유치 추진단 소속을 바꾼 이유.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의회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쏙 빼가듯이 빼갔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서 3월 21일에 김용록 전남지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단일 의대 공모로 급선회했는지, 그리고 비밀리에 이처럼 관련 절차를 서두른 이유와 전남도의 의대 설립 대학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도 의원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것은 불과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 한 달 안에 이것이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근데 저희 전남도에서 그것도 도지사님이 지시해가지고 이게 공모로 한다는 거에 대한 저는 그 법적 권한 자체를 좀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움직일 생각이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공모를 통해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할 때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목포대 총장과 목포시장을 만난 김영록 지사는 18일에는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을 만납니다. 단일 의대 공모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전라남도는 의대 공모 절차를 조용히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 심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연구 용역 소요 예산은 10억 원, 용역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2차 선정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전남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사립대학 연합이 선정되면서 향후 본 지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 2차 예비 지정된 곳은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 등 2곳, 광주에서는 지난해 본 지정에 탈락했던 전남대가 포함됐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글로벌 그린 해양산업 혁신선도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를 고도화하고 전남대는 광주와 나주, 화순, 고흥, 여수 등 메가 캠퍼스를 주제로 중국과 베트남 등의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목포대는 해양 특성화를 주제로 전남 도립대와 통합, 신해양 캠퍼스와 에너지밸리, 남학 평생교육원 등을 연계한 혁신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는 나주, 무안, 영암, 장운군을 연결하는 지산학 일체형 연합대학을 제시했습니다. 사립대와 사립대, 국립대와 사립대 등 연합과 통합을 혁신 모델로 내세운 곳이 올해 글로컬 예비 지정에서 10곳이나 선정되면서 정부의 지방대 지원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글로컬 2차 예비 지정된 목포대 등은 7월 말까지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오는 8월 본지정에 선정된 대학에는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활성화의 혁신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현우 전남지사의 갑작스런 전남권 의대 공모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 지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전남 서부권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 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회 목포시 지회는 35년 전 목포 상공회의소의 건의로 시작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운동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추진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은 오늘 전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과도한 성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도 일부 단체가 도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등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합기무도협회 소속 외국인 조선무예 수련인 15명이 해남군을 방문해 우수영 관광지에서 조선 수군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 등 서유럽권 합기무도인들은 한국 전통무술인 조선무예 24반을 시연하고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인 창을 활용한 무예를 선보였습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외국인 무예 수련단이 해남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도 방문해 유튜브 등으로 송출하는 등 지역을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